미 전역에서 메디케이드 대거 탈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전국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연방교통안정청 요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지급의 고리와 추후 급여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항 업무 정상화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이 약 54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시예산 적자에 직면한 조란 망단이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며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세금 지출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의 사회안전망 전반에 걸쳐 거센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BS 뉴스가 지난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주정부의 행정비용 급증입니다. 최근 보건정책 전문 매체 KFF 헬스뉴스 조사에 따르면 각 주는 연방 기준에 맞춰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를 위해 민간 컨설팅 및 IT 기업의 대규모 계약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딜로이트, 액센추어, 옵텀 등이 주요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은 저소득층의 의료식료 지원 자격을 판별하는 전산 시스템 설계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비용을 들여 대상자를 줄이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주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개편에 수천만 달러를 투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디케이드 대상자를 줄여 더 큰 재정 절감을 노립니다. 실제로 위스콘신주는 약 6만 3천 명이 보험을 잃을 경우 연간 5억 3천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이오와 역시 약 3만 2천 명이 탈락할 경우 1억 8,3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초기 행정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메디케이드 수급 조건에 근로 요건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1965년 메디케이드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변화로 새 규정에 따르면 일부 성인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또는 교육 봉사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보험이 중단됩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전국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31일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 1.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또 뉴욕은 레귤러 등급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94센트, 뉴저지는 3달러 8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0일 3달러 99센트에서 하루 새 2.8센트가 뛰며 4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이어졌던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유가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6달러를 돌파하며 최근 몇 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달에만 약 60% 급등했습니다. 이란이 쿠웨이트 유조선을 공격한 이후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에너지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여기에 봄철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여름용 휘발유 생산 전환과 정유시설 정비까지 겹치면서 공급 부담이 커진 점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공급 충격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여름철에도 에탄올 혼합 가솔린 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가격 안정에 나섰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몇 주간 급여가 중단됐던 연방교통안정청 요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지급액 오류와 추후 급여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항 업무 정상화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SA 요원 급여 지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30일부터 소급 급여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이나 교대 근무 수당이 누락되는 등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대부분의 직원이 최소 2회분의 소급 급여를 수령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장 직원들은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 급여가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여파로 뉴욕 일원 주요 공항의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라과디아 공항 터미널 B의 대기 시간은 약 2시간까지 치솟았으며 31일 오전 기준 유아 국제공항 또한 45분에서 60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며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40일 이상 지속된 셧다운 기간 병가를 냈던 인력들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공항 이용객들의 긴 대기 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지만 캐시 호컬 주지사와의 충돌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이 약 54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시예산 적자에 직면한 조란 맘다니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맘다니 시장은 대기업 최고 법인세율을 기존 7.25%에서 11.5%까지 대폭 끌어올려 연간 1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주 하원 역시 수익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대해 세율을 9.25%로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이며 상원 또한 수익 5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대한 9% 세율 적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상 부자 증세를 통해 시 재정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재선을 앞둔 캐시 호컬 주지사가 기업 및 부유층 유출을 이유로 증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근 9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남부 지역으로 제2본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기업 단체들은 불필요한 증세가 뉴욕의 일자리를 쫓아내고 경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 예산안 마감 시한인 4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지사실은 물가 안정 의제를 최우선으로 하며 기존의 증세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혀 의회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증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맘다니 시장은 주지사와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도한 증세 집회에 불참하는 등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가 정상담소 이지혜 소장이 뉴욕시 여성권익증진연합의 5주년 갈라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뉴욕시 여성권익증진연합의 5주년 갈라에서 이지혜 소장은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소장의 리더십과 지난 30여 년간 가정상담소가 한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 내 가정폭력과 성폭력, 인신매매 등 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위해 펼쳐온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해 이 소장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적인 영광이 아닌 매일같이 생존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뉴욕가 정상담소 직원들과 우리가 섬기는 지역사회를 대신해 받는 뜻깊은 영예라고 했습니다. 뉴욕가 정상담소는 상담, 법률, 주거,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생존자와 가족들의 안전, 회복, 치유, 그리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정치인들이 난민 쉘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19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주당 소속 파라 루이스 시의원과 그녀의 자매이자 캐시 호컬 주지사의 시 정보관 업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데비 루이스가 형사법 위반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대상자로 명시됐습니다. 또한 브루클린 민주당 의장이자 주 하원 의원인 로드니스 비쇼트 허멜린의 남편인 에두 허멜린 역시 영장에 이름을 올렸으며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브루클린에 기반을 둔 브래그즈 홈케어 INC와 이들 정치인 사이의 유착관계입니다. 당초 홈케어 서비스 업체였던 브래그즈는 2022년 뉴욕시에 대규모 난민이 유입됐을 때를 기점으로 난민 쉘터 운영업체로 사업 분야를 전격 전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난민 쉘터 운영 계약을 시작으로 이후 노숙자 서비스와 관련해 총 2억 달러가 넘는 12개 이상의 시계약을 따내며 급성장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루이스 의원 등 3명이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2026 피파 월드컵을 앞두고 뉴저지주 상원의원이 관광객 대상 세금 인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은 매도오렌지와 맷라이프 스타디움 일대를 중심으로 판매세를 기존 6.625%에서
9.6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6월과 7월 약 5주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매도오렌즈 지역 판매세 3% 인상 외에도 일부 지역 호텔 모텔 숙박료의 2.5% 추가 요금 부과, 월드컵 관련 도박 수익에 대한 10% 추가 과세, 차량 호출 서비스 이용 시 50센트 추가 요금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공공안전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대회 운영 비용을 관람객과 관련 산업에 분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세금 인상이 관광객 유치를 저해하고 경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셰릴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주민들의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K-팝 데몬헌터스 협업 메뉴가 한시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는 31일부터 헌트릭스 메뉴와 사자보이즈 테마 메뉴 총 2종을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보이즈 브렉퍼스트 밀은 매운맛의 사자 소스가 더해진 맥머핀과 해시브라운 등으로 구성됐고, 헌트릭스 밀은 치킨 맥너겟과 라면 시즈닝을 뿌린 맥쉐이커 프라이, 헌터 소스, 데몬 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블랙베리 팝핑펄과 베리 소스를 더한 더피 맥플러리도 별도로 출시됐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번 협업 메뉴는 캐대언과 맥도날드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미국 내 팬들이 한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메뉴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연금 시장을 대체자산 투자에 개방하는 규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방노동부는 지난 30일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모펀드와 사모대출 등 대체자산을 투자 상품군에 포함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담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세이프하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점입니다. 퇴직연금 수탁자가 투자 상품을 선정할 때 성과와 비용, 환매 대응 능력, 자산 평가 방식, 상품 구조의 복잡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면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세이프하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사업자들이 우려해왔던 소송 리스크와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대체자산은 사모펀드와 사모대출, 부동산, 인프라 등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투자 자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구조가 복잡해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접근이 제한돼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자산의 민주화를 내세우며 일반 투자자들도 퇴직연금을 통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를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블랙스톤과 아폴로, KKR 등 월가 대형 운용사들은 개인 자금 유치를 위해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해온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약 14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일부 자금만 유입돼도 대체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대체자산 투자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규정이 모호해 운용사들이 소송 위험을 우려하며 상품 출시를 꺼려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지상군이 중동 지역에 속속 증원되고 있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지상군의 이란 투입 여부와 관련해 예측 불가능해지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31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벤 케인 합참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적에게 당신이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미리 말해준다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여기에는 지상군 투입 문제도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의 적은 우리가 지상군을 동원해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15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거 아는가?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케인 의장도 기자들에게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지의 범위는 광범위하다면서 중동 지역 내 미군 병력을 증강하는 것이 단지 지상작전을 위한 선택지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결정할 공간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많은 수단이 존재한다며 이란이 유념해야 할 점은 미군이 그곳에 존재하며 압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0일 로이터 통신은 육군 정예 82 공수사단 소속 수천 명이 중동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낙하산을 이용해 적 후방에 침투하도록 훈련받는 공수사단은
미국이 분쟁 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정리 병력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전개된 병력은 사단본부 요원들과 군수 및 지원 기능 일부, 1개 전투여단인데 당국자들은 82 공수사단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지역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향후 며칠이 결정적이라며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더 강도 높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대이란 전쟁 여파 등으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대 에머스트 캠퍼스가 유거부에 의뢰해 지난 20에서 25일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3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44%, 지난해 7월 38%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분야별로도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의 경우 지난해 4월 33%에서 같은 해 7월 31%로 하락세였는데 이번엔 24%로 더 낮아졌습니다. 취업 정책의 경우 작년 4월 38%, 작년 7월 37%에서 이번엔 30%로 하락했고 관세 정책도 지난해 7월 31%에서 28%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50%, 같은 해 7월 41%로 비교적 지지를 받았던 이민 정책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35%로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단속요원이 쏜 총에 미국인 2명이 숨진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이란 전쟁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29%에 불과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3%에 달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견해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란 전쟁 감행을 지지한다고 답한 공화당원은 71%였지만 민주당원은 1%에 그쳤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이 달을 향하는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나사는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카운트다운 절차를 시작했으며 최종 발사는 동부시간 기준 4월 1일 오후 6시 24분으로 예정됐습니다. 나사는 발사 당일 기상 조건이 양호할 확률을 80%로 전망하며 지연 시에도 4월 6일까지 발사 가능성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임무가 성공할 경우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년 만에 인류를 태운 우주선이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지구 궤도를 선회한 뒤 달을 돌아 귀환하는 비행을 수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우주 비행사가 참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스포츠 이벤트인 미국 프로풋볼 슈퍼볼이 2029년 다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아갑니다. 31일 NFL 구단주들이 투표를 통해 2029년 슈퍼볼 개최지로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을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라스베이거스는 2024년 제58회 대회 이후 5년 만에 통산 두 번째로 스포츠 축제를 열게 됐습니다. 당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첫 슈퍼볼에서는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샌프란시스코 49어스를 연장 접전 끝에 25대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과거 NFL은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에 대한 우려 탓에 라스베이거스를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이던 NFL이 불과 5년 만에 라스베이거스를 다시 개최지로 택한 것은 압도적인 상업성과 엔터테인먼트 인프라를 최우선 가치로 인정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내년 슈퍼볼은 캘리포니아주 잉그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치러지며 2028년 대회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코니 아일랜드의 루나파크가 지난 28일 2026 시즌을 맞아 에그크림을 담은 유리병을 사이클론 롤러코스터 전면에 부딪혀 깨뜨리는 전통의식과 함께 재개장했습니다. 코로나19의 하위 변이인 시케이다가 미국 내 최소 25개 주에서 검출됐으며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30% 비중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어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과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JFK 공항이 요크 칼리지와 함께 뉴욕시 특정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유급 인턴십 및 펠로십 기회도 지원하는 항공 경영 석사 과정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위스콘신 베이쇼어몰의 인스타그램에 팀 테이크오버 포스팅을 본 수백 명의 10대들이 몰려들어 난동과 폭력 사태를 이어가다 13명의 청소년들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판비치 국제공항의 명칭을 도널드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거친 후 명칭 변경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에어캐나다의 CEO 마이클 루소가 뉴욕 라과디아 공항 충돌 사고 이후 올린 사과 영상에서 영어로만 발언해 캐나다 불어권 국민과 정치권의 공분을 산 끝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로카 재단 미술관에서 복면을 쓴 4인조 절도범이 약 3분 만에 오기스트 르누아르, 폴 세잔, 앙리 마티스의 작품 3점을 훔쳐 달아났으며 세 작품의 합계 가치는 약 900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여성 최초로 미 공군 대령으로 진급한 장효경 대령과 이미 최초 중령 기록을 보유한 언니 장인경 중령의 군 리더십이 한인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며 몇 차례 소나기나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최저 기온은 4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0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2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3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